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대폭락이 오면 이 가격에 매수하세요. 2배 수익 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한 간단한 브리핑 이야기 말씀드릴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외국계 펀드 자금들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져버리는 모양새를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꼭 삼성전자를 투자할 땐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삼성전자 뉴스 관련된 브리핑을 설명드릴 건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저번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에서는 뭐 삼성생명의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뤄드리고 전체적인 큰 틀을 다뤄드렸다면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지금 현재 걱정하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미래, 삼성전자의 지금 당장의 실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들 우리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상세한 전략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흐름들을 알아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전문가, 삼성전자 업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큰 변화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해당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 관련된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에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을 빼앗겼다라는 내용입니다.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대만의 TSMC 반도체 매출 질주 3분기 이어서 4분기도 1위 오를 듯이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요. TSMC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보면 삼성전자 메모리의 불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모리의 불황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 호황이다 라는 내용이죠. 똑같이 파운드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데 왜 누구는 호황이고 누구는 불황으로 가느냐. 굉장히 크게 의문이 들 겁니다. 뭐 전자제품이 다 같이 잘 팔리면 다 같이 호황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TSMC가 하는 반도체 생산하고요. 삼성전자가 하는 반도체 생산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인데요. 삼성전자가 자주 잘 하는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 규모가 어때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어떨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따라잡았을 때는 뭐 2분의 1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만약에 잘 안 팔리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보이고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황 속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TSMC가 생산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무엇이냐? 애플의 M 시리즈가 될 수 있겠죠. 전보다 18% 그래서 40% 더 빨라졌고요. 크기도 줄어들었고요. 발열도 적게 나고 지금은 열도 적게 나고요. 심지어는 이 성능까지 좋아진 엄청난 M2, 엄청난 CPU를 공개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M2 아직까지 뭐 너무나도 고성능이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인류에 벌어지게 될 전자기기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뭐 이 정도 기능 정도는 좀 선행하는 부분이다. 이제부터 탑재될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할 만큼 M2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누가 생산해요? 바로 TSMC가 생산하는 거죠. 애플의 지금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칩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설립하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CNBC 등 다수의 외신들에 따르면 팀쿡은 TSMC 애리조나 공장 장비 지금 이제 반입식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칩을 자랑스럽게 미국산이라는 표식이 찍히게 됐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애플의 아이폰용 시리즈, 맥북용 M 시리즈와 함께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그래픽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나노 4, 나노 3 칩을 제조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다양한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TSMC에게 맞춰지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바로 이 TSMC를 다시 이겨내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에 2018년도 당시 같이 전부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까지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 한번 역전을 끌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 2018년도 당시에 왜 이렇게 큰 붐이 일어나냐면 2018년 당시에 갑자기 PC 서버 등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던 수요처에서 고성능 고사양의 반도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성장했거든요. 특히나 어디에서? 핸드폰들에서.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이 핸드폰들에서 고성능, 그때 당시 보시면 갤럭시하고 애플하고 굉장히 크게 성능 차이로 대결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관련된 지금 이제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호황이 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게 증가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경쟁력이 일어날 만한 곳이 많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미 고성능 지금 시장이 거의 다 고착화됐고요.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가 생각했을 때는 VR 헤드셋이라든가 XR 헤드셋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새로운 가전 제품이 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뭐 그게 아니면 뭐 삼성이 핸드폰을 엄청 잘 팔아야 되는데 엄청 잘 팔지도 못합니다. 좀 애매합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매출 지금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왔다 갔다 뒤집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이 점유율이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매출이 더 잘나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잘날 수가 없는 게 사실 애플은 비싼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삼성의 기에 비해서 보급형 핸드폰들이 좀 잘 팔리는 편이라서 사실상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애플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셨듯이 애플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효율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력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이번에 엑시노트를 버리고 지금 이제 퀄컴의 칩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갤럭시 지금 이제 23 모바일 AP도 대부분 퀄컴 칩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선보일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갤럭시 S23이 들어갈 애플리케이션 지금 이제 프로세서 AP도 대부분 퀄컴 스냅드래곤이 2세대가 탑재되는 것을 확인됐다. 삼성전자 자체 AP인 엑시노트를 일부 모델군에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플래그십 핸드폰에 엑시노트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측되는데 업계에선 스냅드래곤 고가폰 엑시노트 중저가폰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남의 부품들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 많이 안 나겠죠. 그죠? 만약 매출이 나더라도 이익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해지는 상황이 나와주게 됐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장 부족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설계도 그렇고 이렇게 앞으로 생산도 그렇고 자신들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렇게 이번에 밀렸던 엑시노트를 뒤로하고 새로운 AP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온 전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개발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든다. 15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지금 이제 MX 사업부는 지난 9일 조직 개편을 통해서 AP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사실 근데 AP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이 엄청나게 쉽지 않은 걸 왜 이렇게까지 목숨 걸면서 다시 또 해보려고 하느냐. 이 AP를 설계를 잘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마트폰 같은데 혹은 그 이외 다양한 전자기기 같은 데들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문인식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지문인식 뒷면에 보시면 지문인식 장비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문인식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지문인식 장비가 들어가거나 카메라의 기능이 들어가거나 카메라가 하나 더 늘거나 혹은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안면식 인식이라든가 혹은 그 이외의 센서라든가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삼성이 자체적인 훌륭한 AP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걸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회사와 굳이 협의를 하지 않고 상세하게 협의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겠죠. 그것도 가장 삼성에게 걸맞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요. 만약에 이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능을 넣더라도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만든 AP에 삼성이 만든 하드웨어에 삼성이 생각하는 부품들을 탑재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제품 구동을 통해서 신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AP를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AP를 개발한다는 건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키우게 되면서 삼성의 핸드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 제품에 대한 기술력 또한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지금의 삼성이 가장 부족한 기술을 채워나갈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보통 이 AP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걸리면 2, 3년 걸리거든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새로 막 뒤집어 엎고 다시 하는 거면요. 실제 목표도 2025년도 당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좀 빨라질 만한 가능성에 좀 베팅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단축시켜줄 만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뭐냐? 요것입니다. M&A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럽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지금 손정이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기업을 만약에 인수합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암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설계를 전문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아마 이 AP 칩이라든가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삼성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남은 삼성의 M&A 약속 빚들 머지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오늘자 나온 기사의 내용인데요. M&A 예고 2년 지나 현금 자산은 128조를 넘어섰다. 암 인수는 사실상 무난. 지금 현재 NXP 다시 거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한 기한이 어든 1년으로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월 삼성전자 경영진 지원실장 사장이었던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은 향후 3년 내 의미 있는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었다. 총알은 충분하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은 128조 원 현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이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과감한 선택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A 후보로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 기업인 지금 이제 암이 거론되어 왔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암의 최주주 촌정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암의 몸값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제시하면서 딜이 진정되지 않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것이 좀 미뤄지게 되자 최근엔 다른 인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과거 인수양을 드러냈었던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 업체 샌디스크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회사 NXP가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NXP는 삼성전자 하만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관심이 더 쏠린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6월 출장 이후로 자동차 산업 변화를 언급하면서 전장 사업 투자 의지를 내비친 바가 있다. 삼성전자는 NXP와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히지 못해 딜이 무산됐지만 반도체 위기감을 반영하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 이건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어떤 거 가능성이 좀 높고 어떤 거 가능성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노력을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해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해법을 찾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최종적으로는 저는 삼성이 이런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결론 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결국에는 삼성은요.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 또한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노력들도 파운드리 생산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공장들을 만들는 모습들 보여지면서 지금 이제 자신의 입지도 계속해서 장점도 계속해서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삼성전자가 지금 경기 침체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불안과 함께 주식시장에 좀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들과 함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저는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단점만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진 않고요. 결국에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미 예고된 상태고 2023년도에 최악의 경제일 겁니다. 실제. 근데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주식은 이미 모든 것을 선반영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 따라 다르고 방향성에 따라 다르고 좀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는 선행한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미 6개월 전 선행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2022년도 12월 16일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12월 말을 지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2023년도 경제를 감안한 주가 상태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확인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미 내년도 경기가 안 좋았을 때를 반영해서 주가 실적이 굉장히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미 최악의 상태에서 떨어져 봤자 저는 박스권 저가 구간에서 놀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잘 모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해소된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도 조금씩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 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 다 반영됐습니다. 만약에 위험 조심할 부분을 한번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파월 의장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기준금리 5.1% 전망 매파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파월 의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이대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내년 3월쯤에는 저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3월쯤에 한 번 더 주가 시장의 하락이 한번 예고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시장의 하락이 분명히 나오게 되면 그때가 저는 마지막 저점일 거라고 봅니다.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내년 3월달 지금 눌림목 나올 때 천천히 주워 담으셔도 매우 좋겠지만 내년 3월달부터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큰 급락이 나오게 됐을 때 그 급락 타이밍 오히려 여러분께서 주식 매수를 한번 타이밍을 잡아나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이 길어질까봐 해당된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떠한 문제가 오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 채널에 지금 이제 마지막 대폭락 여기서 사고 팔아야 가장 싸게 돈 법니다. 가장 싸게 사서 큰 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해당된 영상만 시청하셔도 주식시장에 어떤 타이밍에 왜 3월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충분하게 담아놨으니까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삼성전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삼성이 이렇게 메모리 시장 또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어디서 좀 메모리, 비메모리 시장 두 개 다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지는데 특히나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게 저는 로봇 시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서 AP 같은 걸 잘 만들어 놓으면 핸드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양한 가전 제품들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태계를 형성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AP가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움되니까요. 그래서 핸드폰 사업 부분에서만 생각하면 좀 사실 AP 개발해야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로봇 산업이라든가 다양한 가전제품의 생태계까지 전부 다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4월에 또다시 새로운
로봇 서빙 로봇부터 시작해서 내후년에는 안내 로봇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으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개발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내년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관련된 주가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식들을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 정리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급등 추천주 들어가서 공지 보시면 2배 급등주 총정리라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버튼 맨 아래 자료집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삼성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기업들, 로봇 관련된 국내 기업들 중에서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우리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인지 싹 다 정리해서 해당된 자료 하나만 보셔도 아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집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죠. 이재진이라고 지금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가장 처음 나오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앱 스토어에서도 똑같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료 급등 추천주 시장 안 좋을 땐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보려드리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좀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추천 단기 급등 추천주, 그리고 아침 시황, 무료 아침 시황. 주로 장 시작하기 전에 이거 10분만 보셔도 여러분 주식시장의 흐름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앞서 보셨듯이 다양한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시장에 가장 주목할 수 있을 만한 테마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도록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원전 관련주면 이 원전 관련 이슈가 있고 어떤 주가가 움직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 자료집들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면서 주식시장의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복잡하지 않게 쉽게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다운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무료 정보들 더욱더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